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나? 뭐 좀 더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얘기가 끝난 게 아니긴 하고. 아, 오케이,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페미니즘을 접하고 공부한 경험 있는 남성분들이 대부분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성들을 지지하지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수요자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내가 내 존재가 아닌 다른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그렇게 보여지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책 내고 막 기자분들 인터뷰하고 하면서 뭔가 계속 저를 그런 입장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뭔가 이를테면 성구적인 뭐 남성이랄까? 또 여성들의 뭔가 편을 든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답변할 때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정리 안 되고. 근데 이제 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이제 제가 어렴풋하게 느끼던 거를 좀 더 언어화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 뭐 이를테면 아까 그 가부장제, 그리고 가부장제 상황에서 남성들이 어떤 형태의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하게 알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왜냐면 제가 앞에 그런 글을 썼었잖아요. 왜 남자들과는 연결되지 못할까? 왜 남자들은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이런 데 항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저 사실은 제가 배제된 느낌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왜냐면은 페미니즘 논의 안에서는 사실 여성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페미니즘 봐야지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소외받는 느낌 받는 건 아닌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게 정리 안 돼서 죄송한데 있었는데, 어쨌든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던 바대로 공부하고 행동하면 되겠구나라는 더 생각을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제 강연할 때 뭐 얘기했는데 설명이 이거밖에 안 돼요. 아, 이거 그냥 직접적으로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외받았다고 정리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게 소외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맞아요. 소외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오케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남자로서. 네, 내 남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남자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는. 남성 페미니스트인가? 그 책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 글들을 모은 글이고, 저도 이제 남자 페미니스트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때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고 늘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 내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페미니스트 공부하면 가져야 되는 남성 태도인 것 같고, 저도 뭐 어제 강연에서 말했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페미니즘 안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뭐 나이가 드는 거, 아프는 거, 질병적인 거, 죽음 이런 것도 페미니즘 안에 포함된 저는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 내가 잘 살고 싶고, 나를 잘 수용하고 싶고, 잘 관계하고 싶고, 그래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여성들이 이 남성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해야 될 거라고는 나는 모르겠어. 벨룩스의 입장까지는 크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 맨 끝에 김고효주 선생님이 정리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렇게 약간 길 안내자 정도만 될 수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남성이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요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남성들 자체도 지금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 그래서 조금 알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데이시처럼 이렇게 우리들 멤버로 만들고. 아, 만든 거예요? 원영 씨가? 사상 개조하려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조금 내가 자유롭게 죽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남자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첫 단톡방에도 주도했고. 근데 어쨌든 SNS 상에서 계속적으로 남성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죠. 그건 진행형이고, 그래서 뭐 요즘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남성 페미니스트도 가능하다라고
대답하는 입장도 있지만 남성 페미니스트는 존재할 수 없다. 뭐 레디컬 입장까지. 이건 딱 네, 그리고 레디컬 뭐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는 이제 남성 어떻게 보면 그 엘라이 엘라이 그냥 네, 지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성소수자 엘라이 하듯이 이제 여성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엘라이까지는 표명을 할 수 있지만 남성이 자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이렇게 정체화한다든지 정의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건방진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굉장히 오버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또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김해에서 어떤 대한 공간 같은 곳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30, 40대 여성분들이셨고 근데 사실 그걸 강연을 하면서도 되게 스스로도 모순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성인 내가 그러니까 이분들을 앉혀놓고 이 존재로 이렇게 모순을 경험하고 억압을 경험하는 분들 앞에서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게 참 이렇게 너무 우습고 희한한 어떤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피드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년 남성분이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신뢰가 생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그게 되게 저 스스로는 이제 그 강연을 하면서 되게 힘이 되었던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여성들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발화 권력의 또 한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 생각되니까 하여튼 계속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편하지 이게 하여튼 되게 굉장히 스스로 분열적인 어떤 그런 걸 수밖에 그런 것일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요즘 데이 씨가 그 동아대에 있는 그 페미니즘 모임과 접촉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데이 씨가 남성이니까 이제 그 모임에 올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어떤 남성성을 경험한다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SNS상에서 저 남성이 페미니즘에 호의적이면 뭐 연애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껄떡이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은 뭐 그런 어떤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과 경기의 어떤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부산대 페미니즘 모임 여명하고 싫다잖아. 거기는 남자. 거긴 남자 구성원들이 있어요. 네. 거기는 있는데 동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저도 그때 잠깐 몇 번 참여했었거든요. 또 어떤 맥락이 있겠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한 원칙을 갖게 된 어떤 경험이나 그건 있을 건데. 전하선 씨도 이렇게 남성에 대해서 별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페미니즘에서 공부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보면 조금 그런 태도들이 보이거든요. 보이죠. 나도 왜냐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알고 하면 되게 아는 척을 해주고 이러는데 은하선 씨 그런 게 없어. 근데 그게 어쨌든 은하선 씨가 페미니스트 활동하면서 오만 찝쩍거리는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이 가진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어떤 느낌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어쨌든 배울 건 많고 좋은 글들도 많이 쓰니까 자주 읽는 편이죠. 세 분 얘기는 들었는데 님 자기 정체성이라면 되나? 자기 일정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로서
뭐 모르겠어요. 남자로서 모르겠어요. 자기로서 자기가 갖는 어떤 뭐 어려움, 입장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여성들의 자리에서 조금 느끼는 어떤 뭐 소외감 같은. 아니 소외감에 초점 두고 아니 소외감은 안 그게 할게요. 중요한 게 아니야. 소외감은 안 할게요. 내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 아니 이게 자꾸 그거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까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지금 아까 얘기가 뭐였다고 지금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들이라고 할게요. 그런 얘기들 이게 흘러왔죠. 네. 어려움.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 뭐 어려움. 구체적으로 말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리를 못하면 전달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아니 그러니까 뭘 네. 묻고 싶은 건지 나도 잘 모르니까. 지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뭐죠? 남성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느끼는 네네. 뭐 내 위치의 어떤 곤란함? 네, 그거. 아. 그거. 근데 저도 뭐 응. 비슷한데 약간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뭐 하면 좋죠. 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처음 페미니즘 할 때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성 인권을 위하여. 예,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도 있고 뭐 어떤 내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공동체 문화라든가 그런 걸 만들려면 이것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실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좀 나를 돌아봐야겠다는 시간을 가지고 페미니즘을 또 공부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나를 돌아보는 어떤 진짜 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나를 긍정할 수 있는 또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여전히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꺼려져요 사실. 그래서 뭐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볼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가 남자인데 뭐 네 입에서 페미니스트란 말이 나와? 뭐 이런 것들을 할까봐 사실 저도 그런 두려운 입장이어서 그냥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죠. 그렇죠. 뭐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중요하게 쓰고 있는 말이 페미니스트 사고와 실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남성 페미니스트 이런 그 개념적인 얘기를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페미니즘은 생각이랑 실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소외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도 그거는 이제 그냥 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건데 어쨌든 내가 뭐 페미니스트로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사회에서 이게 남성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남성한테 의미가 있냐를 떠나서 남성 페미니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뭐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그냥 공부를 하면 되지. 내가 뭐 남성 페미니스트 이런 거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굳이 앞에 세우면 오히려 불필요한 그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까 그 뭐 동아대 뭐 그분들이나 이런 사실은 우리도 알잖아요. 그 이런 분리주의라고 해야 되나?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은 지금의 현실이고 그분들이 하는 운동도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를 안 할 뿐이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도 이 페미니즘에 의미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기존의 분리주의 페미니즘에 익숙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던져보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부장제를 끝내는 데 있어서 남성들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들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책에 이 타깃으로 하는 그 대상 독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네.
294쪽에서 295쪽까지 있는데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는 49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 그동안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아오다가 두 분 다 나이가 70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엄마는 남편이 감정을 더 내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한다. 엄마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므로 그 90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주길 기대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엄마의 분노는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분개하게 한다. 엄마의 그 분노는 남편의 마음에 들고 싶어 평생 동안 노력했지만 그에게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가져가지 못한 채 이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두려움을 가리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남성들이 이렇게 파트너한테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어제 강연하고 나서 거기 이제 관계자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자기 부부모에게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참 동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시부모님 모시고 뭐 그냥 이렇게 가정생활 잘 하고 왔는데 이제 애들도 대학교 가고 고3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들어서는 이제 싫은 게 하나 둘씩 생긴다고. 그래갖고 남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솔직하게 뭐 싫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당신하고 언젠가는 또 헤어질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얼마 전에 나눴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부장제가 익숙한 문화라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뭐 밖에서 보기에는 웬만하게 잘한 부부이긴 한데 그동안 그렇게 눌러왔던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자기 자신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남자들이 참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오래되면 되게 서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것들도 계속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밀라님이 뭐 얘기했던 것도 어쨌든 아내도 이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뭐 쌤하고 그 릴라님하고 뭐 다른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다른 입장을 존중해서 거기에서 또 맞는 지점들을 조심하게 살펴보고 얘기해보고 하는 것 그런 태도가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페미니즘 더 아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그 중개 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나왔던 자기 감정을 표현 못하는 거 사랑한다고만 뭐 당연히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같은 산 파트너한테 표현하고 이뻐해주고 당신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 구체적으로 계속 표현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나게 해서 이 부분 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 같거든요. 사랑.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베룩스 씨라고 해야 되나 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나는 사랑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성이 그 가부장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이유도 사실 여기서 지배와 사랑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부장적 남성성을 가지고는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또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칼빙 해놨는데 일단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사랑도 여러 가지 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좀 중요하게 읽은 부분은 일단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솔직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다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244쪽에 보면 치유되기 위해 남성들은 느끼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들은 침묵을 깨고 고통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250쪽에 대다수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려면 우선 자신과 친밀해져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저도 중요하다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사실 사랑이란 말을 누구나 다 쓰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소유고 지배인 경우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여기 전 사랑에 대한 부분도 따로 모아봤는데 그것도 읊어드릴게요. 사랑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사랑이란 자신과 타인의 영혼과 감정을 성장시키려는 의지라는 모건 스콧 팩의 생각과 사랑은 느낌만이 아닌 행동이라는 에리 프롬의 통찰력을 합해 사랑을 정의했다.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들과 일하면서 나는 사랑을 배려, 헌신, 지식, 책임, 존경, 신뢰의 결합이라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주어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자기한테 좀 솔직해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항상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왜 연결되지 못하는 남자들을 보면 사실은 연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신이 자기답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을 봐도 자기 감정에 항상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긴 한데 그 친구들한테 어쨌든 조금 그래도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석 달 반 정도 되게 좀 바쁘게 수업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이게 또 체력이 떨어지고 막 지치니까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3개월 반밖에 잘 안 지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해지니까 정말 힘들대요. 다행히 6월 달에 스케줄이 많이 없긴 했는데 그러다가 뭐 짝지한테 얼핏 뭐 얘기하다가 짝지를 끌어안고 펑펑 소리 나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좋았어요. 그냥 이런 모습 보이려는 게 그랬었는데 그냥 짝지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울어도 이해해주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속상하니까 잘 지내다가 너무 그렇게 무기력해지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무의미하고 누워만 있고 싶은 그런 상태인 게 너무 속상해서 그냥 짝지한테 이제 펑펑 울어도 되겠다 싶어서 허리를 끌어안고 뭐 펑펑 그냥 숨죽이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되게 시원했었는데 남성들한테 그런 어떤 힘들면 힘들다고 좀 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감정적으로 케어해주는 경험을 받아보는 것들이 그렇게 받아봐야 나도 누군가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최근에 누구 앞에서 울면서 얘기해보신 적들 있으신지?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부분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사랑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너무 흔히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이야기할 때 제도에 대한 싸움, 구조에 대한 싸움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되게 개인적인 어떤 해결책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이제 베룩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결국은 개인에게 다시 뭔가 네가 이렇게 회복되고 뭐 이렇게 사랑을 해라 그런 어떤 온전함을 뭐 추구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사실 불편함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게 어떤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간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런 약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사실 종교인이죠. 종교인들이 특히 그 종교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10대 청소년 때라든지 혹은 20대 대학생 때는 정말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한 거리감이 없이 그때는 좀 이야기를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든 가족에 대한 아픈 기억이든 그런 거를 뭐 거의 숨김없이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30대 중반이 넘어가서 만난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는 딱히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도 특히 남성들이 모임을 할 때는 항상 딱 그 선이 딱 어떤 예의 바른 선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선 안에서의 어떤 허락되는 이야기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 안에서 뭐 우는 것도 가능하고 그 소리 우는 걸 포함해요? 그렇죠. 예, 그게 얼마든지 되는 거죠. 그거 한대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좀 미스테리 사실은 했어요. 이게 막 울고 그런 어떤 게 되면 뭔가 일치감이라든지 상대방과 정서적인 어떤 단단한 결속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운다고요? 그것까지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눈물을 뭐 그러면 그 눈물은 어떻게 흘리? 그것도 빠르게 제가 이게 바로 다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좀 듣고 싶었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저희 어머니 치매 뭐 앓으셔서 그때 고생 많이 했다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치매 환자 보살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뭐 부모님들 뭐 병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아 저희 어머니 그때 너무 저를 못 알아봐서 되게 뭐 이러면서 또 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올 수 있겠죠. 가볍나요? 이 얘기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는 별로 뭐 그렇게 깊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 정도는. 근데 어쨌든 이게 개신교 커뮤니티는 그 종교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사실은 개신교 커뮤니티예요, 그게? 그 자기의 약함을 보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더 근원적인 힘은 신이죠. 신 앞에의 어떤 고백과 자기의 어떤 회복과 상대방한테 하는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갖 자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다 하는데도 그걸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나. 외부에 대한 혹은 타자에 대한 어떤 용납이나 이해나 사랑으로까지 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증발해버린다는 느낌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거기서의 어떤 중심은 신에 대한 어떤 일체감이나 신과의 어떤 그게 더 강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어떤 외부 세계나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어떤 것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그게 휘발되는구나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그래서 약간 이 베룩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어떤 슬픔을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어떤 역동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또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그렇게 하면서 타자에게 굉장히 잔인한 공동체가 될 수 있잖아요. 개신교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 신과의 어떤 것에서 동의하지 않는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을 악마화하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게 굉장한 어떤 정말 이 같은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이 분열적인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면서 조금 경계가 되는 지점도 사실은 있었어요. 맞아, 마찬가지로 그 베룩스 얘기가 여성에게 자꾸 왜 남성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정 노동을 좀 더 해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들리는 부분도 좀 있고, 나도 좀 경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하고 이런 감정적인 문제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깨끗이 김고현주 쌤이 가이드만 이렇게 했던 것도 저하고 같은 부분에서 조금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가부장성이나 남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그게 여성의 꼭 목이었나, 남성들이 좀 더
관심 가지고 남성들 이렇게 모이면서 한 명씩 포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성성을 벗어난 행동들이나 어떤 감정들도 수용해보는 경험들을 남성 커뮤니티 안에서도 조금씩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릴라님 말씀처럼 100% 동일되진 않죠. 생각해볼 부분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성들이 싸울 것도 많은데 굳이 남성들, 반감 많은 남성들한테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애쓰려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S라는 그런 얘기처럼 저는 들리지 않아서 어쨌든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접근하기에 따라서 좀 그 뒤에도 구체적인 뭐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뭐 비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좀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좀 느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꼭 이런 남성성 이런 거 떠나서라도 원래 좀 이제 좀 개인을 중요시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 개개인들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별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뭔가 이제 잘 얼굴은 못 보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왜냐면 내 자신이 좀 그런 경로를 거쳤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근데 쌤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273쪽에 보면 교회가 흑인 남성들의 삶에서 그처럼 중요했던 이유들 중 하나는 그곳이 그들이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장소 그들이 슬퍼해도 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라는 맞아요. 한국 남성들에게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굉장히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가부장적 남성성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허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부분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표출을 해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표출이라면 그거는 솔직히 자기 혼자는 뭐 좀 후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서 지향하는 거는 그 잠깐 해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자와의 자기한테 더 솔직해지고 공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토스 안 받으신 분 누구 있죠? 제가 한번 좀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얘기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중간중간에 웃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그럼 노력에 실패한 걸로. 내 공격하는 것 같다. 오케이. 저는 농담입니다. 이런 일정입니다. 아까 얘기 중에 관심 가는 부분 많았는데, 저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우리 시대의 그런 흐름들을 다 봐요. 그 외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저희 경험 안에. 여기서는 안 되나요, 전혀? 여기는 나는 사실 그러니까 남자들이잖아요. 그냥 여성 혹은 여성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남성들 안에서 변할 수 있는 여지나 자고 해야 될 일들 생각 문제 별거 있는 아닌 거. 거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니 나는 여기가 페미니즘 모임이라고 나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지금 가게는 못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상하다.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페미니즘 모임이야라고 그냥 인지를 안 하고 얘기하신 있다는. 거는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맞죠? 그 페이스북에서 더 활발하게 있다는 분. 난 그 흐름을 페이스북에서 읽는다고요. 그렇죠. 네, 레디컬 말하자면 배움을 공부를 주식 경험과 릴라님 그 얘기 정리해주는 거에서 저는 딱 그 안에 끼워져 있는데 초반에 이 남성과 여성 두 진영이 싸울 때 남성들이 막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성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한남충 새끼들 아니면 빠았다거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수준이라가 되게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처음에 이 남자들 얘기가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 얘기가 또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이거 또 잘 모르고 쓸데없는 얘기 또 많이 하는구나. 넘어갔어. 시간 조금 더 지나가니까 남자들은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무리 똑똑한 말하자면 논문을 쓰거나 페이스북에서 배움 있는 사람들이 말해도 막혀. 그냥 너희들은 그냥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낄 자리는 없다고.
난 남자들이 말하면 안 되는구나.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 조용히 있어요. 아니, 난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시절에 레디컬이라는 데는 뭐 어떻게 지칭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어떤 여성분들은 그 남자는 아예 말도 하면 안 돼. 거기 끼어들면 안 맞아요. 되는 닥치라고 얘기하죠.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는 입장이 있어요, 분명히. 이 남자 되게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 느낌에 뭐 제가 똑똑하지 못해나 그걸 맞다거나 이렇게 되게 주장은 못해요. 내 느낌에. 근데 이 여성은 이 남성의 말도 불편해하는구나, 싫어하는 거야. 짜증있어야겠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여성들 무리 안에서 좀 뭐라지 잘못 행동하는 뭐 어떤 집단에서든 좀 문제 있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남성들 비난하고 이제 남성들의 얘기들이 좀 의미 있다는 게 좀 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잘하는 여성도 있고 못하는 여성도 있고 잘하는 남성 있고 못하는 남성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안 없이 얘기하니까 아니 뭐 그래요. 와닿지 그냥 않아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왜냐면 그 이전에는 남성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됐으니까 어떤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속에는 내 페이스북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보고 있으면 저희가 누구를 팔로우 하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아 그걸 이제 말하면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네네네. 아니, 그런 뭐, 불가 있었다는 그래서 거예요. 여성 집, 그러니까 그 좀 집회를 좀 하는데, 좀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집회는 지금도 그렇지 사실은. 흔히 뭐 운동권 시민단체 혹은 남성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해화역 집회는 남성들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쵸. 이제 그쵸. 남성들은 모여서는 안 된다고 자 하는 그래서 그 거잖아요.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딱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였어요. 이 분위기 속에서 듣기만. 이게 내 위치구나. 사실 뭐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정확히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장은 더더욱 안 되고. 근데 벨룩스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이제 이 목소리에 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 거죠. 왜냐면은 12페이지 끝에 가면은 12페이지 끝에 가면 페미니스트 운동 전개되면서 이 페미니스트 저항에 남성도 함께 깊숙이 참여하지 않는 한 이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사실 명확해졌대요. 근거는 난 모르겠지만 뭐 연구 자료들이 있겠죠.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내 나름의 어떤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이런다라고 이제 인지하는 거고 이제 뭐 빠르게 받아들여요. 제가 보통 이렇게 아무튼 뭔가 검열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다움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벌이는 일에 여전히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 이 책의 전체 주제인 것 같고 그러면 남자로서 이제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성들의 그 이제 고민 뭐 해결해야 될 거 여성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여성들 난 남자니까 모르는 거 인정해야 하는 거고 그걸 안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고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남성다운 뭐 가부장제나 남자들의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좀 정립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전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근데 하면 되는구나. 문제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여기 모임이 나오시는 네, 사실 저를 좀 변화시키려고. 저가 좀 불편하니까. 모르면 제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런 있어요.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좀 기분이 좀 다운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저도 그 얘기는 동의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신 거예요. 다 했습니다. 저도 약간 덧붙이자면은 그 308쪽에서 309쪽에 거친 부분에 보면 케이리 헤이건이라는 분의 부분을 좀 인용하신 파트인데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이라면 좋은 남성들은 페미니즘의 실천이 자신을 위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페미니스트를 옹호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며 심지어 여성이 남성과 평등해지기를 바라서도 아니다. 다만 남성이 가진 특권은 그들이 완전하고 진정한 인간이 될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아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라는 대목에서 저는 뭐 수요자 포럼도 좀 떠올리게 됐고 또 씨가 방금 얘기하는 부분도 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막 이제 남성 페미니스트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두 분은 또 강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대목도 있지만 결국은 뭐 좀 거치게 얘기하면 우리는 좀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생각과 좀 실천들을 위주로 공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수요자 포럼이니까 좀 성매매
일단 출발을 했지만 이 책 뭐 사실 뭐 그렇게 엄밀하게 이 책을 결정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이 프로그램에서 읽은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성성이라는 거를 좀 다룬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정리 발언 아닙니다. 아, 난 정리가 좋아요. 난 정리하는 거 좋아. 충분히 좀 그러면 매력적이고. 취소 안 할래?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문제가 이게 난 문제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나는 그래서 이 방향 우리 모임 방향이 남자에 대한 그 공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남자라는 게 뭐 남성성일 수도 있고 남성 섹슈얼리티일 수도 있고 우리 얘기하면 좋겠다. 우리 더 공부하면 좋겠다. 이게 방향성이 되면 좋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지금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좀 이때까지 안 나온 다른 부분을 좀 언급을 하자면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수요자 포럼이니까 이 부분이 좀 그렇게 보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섹스, 성생활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들. 네. 아마 페이지는 뭐 139쪽, 147쪽, 149쪽 이렇게 제가 뽑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결국 그 섹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147에서 148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성관계에서 쾌락은 목표가 되지 않으며 단순한 쾌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해 자신이 남자라는 의식이다. 남자들이 느끼는 성결핍과 남자다움을 확인하기 위한 거의 강박적인 성욕구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성박탈과 절망이라는 절로 지속되는 사이클을 만든다. 그리고 149쪽에서 그러니 섹스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자기 위안의 수단이 된다. 섹스는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고통을 배출하는 수단이다. 가부장적 남성들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낼 출구가 없으므로 그 고통을 배출할 방법을 찾는 것뿐이다. 라는 그 섹스에 관한 대목을 읽었을 때도 이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성매매를 직접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섹스도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뭔가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를 뭐 배출하고 한 것 같은.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그 뭐죠 그 종사자분이 쓴 글이나 이런 유료 거 봤을 서비스 때도 이거는 성관계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도 뭔가 그러니까 성관계를 원래 이제 성매매에 대한 이 개념이 없을 때는 사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게 사실은 기본된 성매매라는 이미지인데 사실은 이게 성관계라는 부분보다도 뭔가 이게 수치심을 주고 자기가 뭐 집단적으로 남성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저희가 앞에 읽었던 책에서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어서 153쪽에서 가부장제에서 섹스는 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섹스와 폭력을 여전히 같은 단어로 사용한다 라는 대목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부장제에서 결국 뭔가 이 자기 위한 남성들, 그러니까 억압된 남성들의 자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성매매뿐만 아니라 어떤 연인과이나 부부와의 섹스에서도 그런 맥락이 있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뻑은 한국말로 바꾸면 뭐 어떤 정도 될까요? 문화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뻑은 우리말로 하면 따먹는다 이런 정도 표현이 되겠죠? 아닐까? 뭔가 섹스인데 뭔가 폭력적인 섹스를 강제적인 아 그런 거예요? 뭐 강간이랑 거칠 때. 강간까지는 뭐 개념이 조금 다르겠지만 10? 아니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어떤 섹스하는 거, 삽입 섹스 이 정도의 의미. 여성의 여성 중심의 여성의 폭력적인 섹스? 동의가 중요하지 않는 폭력적인 섹스. 일방적인 섹스. 물론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246쪽에서 우리 대중매체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관계에서는 친밀함이 없고 따라서 감정을 그대로 내보였다가 상처받을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대목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 언급되는 부분인데 저는 딱 유료 서비스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그 이름 뭐죠? 그 남자 주인공? 작가 찰리
이제 뭐 만화 작가 무슨 합시다. 브라운, 체스터 체- 브라운, 체스터 브라운 같은 거기도 계속 그 여성들과 뭔가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뭔가 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다면서 엄청 그거를 되게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딱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감정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결국 이거는 자기가 뭐 이제 상대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관계할 주체로서라기보다는 결국 뭐 거꾸로 상처받을 어떤 위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설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오는 부분은 섹스로 결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그 일본 교수가 쓴 모리오카 그 교수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잘 모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일단. 남자는 원래 그래 그 책인가? 원래 그래. 네, 거기서도 사실은 뭔가 이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섹스로 항상 뭔가 남성 불감증 얘기를 하잖아요. 소녀가 되고 싶어 하죠. 거기선 진짜로.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못해 내가. 그 남자는 소녀가 되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짜로. 뭐 소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느끼지 못한다는 부분인 거죠 이제. 불감증.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성매매를 하는데 섹스라는 걸 하면서 사실은 기대하는 거는 이 상대방과 엄청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읽은 책들이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수요적 고름이니까 그걸 좀 찾게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저도 이제 지금 언급 안 된 부분은 좀 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분들도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는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남성이나 또 친구들이 없습니까? 남자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없어서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가 별로 없네. 아 그래요? 처음 여자인 친구분들 좀 많아요. 막 남녀공 막 해도 뭐 남자 한두 명 여자친구를 변할 때가 많은데 우리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남자친구들 어울리지 않는 못하 어렵다며요. 그런 얘기 해놓고 반대면 반대. 죄송한 거 좋았어요. 알겠어요. 아니야. 감정 갈등을 겪고 나서 해소할 때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컨텐츠 알아서. 아무튼 섹스를 통해서 얻는 게 먹고 싶은 게 뭐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남성들이 섹스를 통해서 뭘 얻으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가부장제에서는 섹스라는 거가 엄청난 거를 줄 거라고 약속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환상처럼. 네. 그러니까 하면 뭐 대단히 뭔가 정말 그 상대방이랑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히 이런 걸 없이도 섹스를 하면 이 사람과 황홀 심리적 아니면 관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오케이.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도 계속 남자들이 섹스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또 설명하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 성관계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네. 다른 일탈적인 섹스에 대한 욕구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일탈적인 섹스? 그러니까 거기서 충족이 그러니까 되니까. 충동적이고 네. 일회적이고 변태적인 그냥 변태는 떠나서 그냥 뭐 어쨌든 나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내 파트너 외에도 다른 뭐 파트너와의 섹스를 상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내 관계 안에서의 섹스가 이렇게 친밀감도 있고 충족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성적인 어떤 오가즘이나 이런 걸 꼭 떠나서 그거 플러스해서 친밀하게 형성돼서 부드럽게 그렇게 경험하는 경험을 남성들이 한다면 다른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한 욕구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뭐 그런 자극적인 성 경험이라든지 그걸 찾게 되고 융합소리소나 이런 것들 찾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 책의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숙제가 저는 아까 본 것처럼 가부장적 남성성이 아닌 뭔가 다른 남성성을 계속 좀 앞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지금 뭐 그렇게 딱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만들어가잖아요. 만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네, 하고 있죠. 하고 섹스에 있죠.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왜? 아니 왜냐면 지금 나는 거의 답 나온 느낌이 뭐냐면은 답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답을 딱 뭐. 아 오케이 그건 뭐내 생각 내 의견 네. 뭐 답이라고도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측이 하고 있는 건 맞죠. 그쵸 그 커넥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도 하고 가부장자의 방법도 못 빼앗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딱 되면은 될 것 같다는 거죠. 뭐 사랑해 하고 예를 들면 뭐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거 아주 기초 낮은 수준의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거라고 지금 사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드는데 이 책을 보면 나는 저는 이제 씨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또 그런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별개의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섹슈얼리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성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모리오카 교수의 그 얘기도 소녀가 그 부분들을 뭐 파고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인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고민하는 접근인데 사실 그거는 뭔가 지금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다 달라, 내가 볼 때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포르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르노가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부장제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떻게 보면은 섹슈얼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겠네요. 그것이 아닌 섹슈얼리티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상상을 하기 좀 힘든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중매체 얘기도 하면서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을 좀 만들고 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막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하잖아요. 뭐 책도 소개를 엄청 하고 막 근데 저도 그걸 좀 찾아봤더니 좀 우리 번역 안 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지 않나 숙제로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54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해로 다 훑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만날 때 읽을 책. 네. 재현 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읽으면서 거의 생각이 굳어졌는데 이전에 남자 이야기 하는 책들을 좀 우리 얘기하는 책들을 좀 읽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님과 다녔습니다. 아주 이 책이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배룩스님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네. 네. 연결됐나요? 됐죠. 네. 연결됐고 아나키드? 좀 저를 좀 지지해주는 느낌이에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연결된 것 같아요. 우리. 됐어요? 네. 솔직함으로. 솔직하면 열쇠로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혹시 더 나오신 부분 있나요? 뭐 더 언급? 응. 없겠죠? 시간 다. 네.